안녕하십니까. 황금캐는 정세입니다.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드디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올해 어떻게 이제 농사를 지을 것인가 이제 계획도 잡고 구상을 할 것이고, 또 이제 어떤 정보가 없을까 이런 것도 이제 새로 이제 찾아보고 이러실 건데, 저는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이제 귀농하지 마세요 이런 주제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요즘 또 유튜브에서 귀농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는 영상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, 또 공감이 안 되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또 제 생각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일단 귀농하지 마세요. 이런 내용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요즘 농사를 지어 보면은 뭐 남는 게 없어요. 어, 일단은 그 땅에 들어가는 돈도 들어가죠. 임대료 들어가죠. 땅 임대료. 땅이 있다면은 뭐 당연히 농사를 지어도 조금은 남을 수도 있는데, 땅 임대료 들어가고, 그다음 뭐 비료값, 농약값, 뭐 그다음에 모종값, 모종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모종값이 들어갈 것이고, 또 모종을 자기가 직접 만든다 그래도 씨앗값이 굉장히 비쌉니다. 그 씨앗값도 들어가고, 또 뭐 박스값 뭐 이런 것도 다 올랐어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직거래로 판다 그러면 뭐 택배비로 나가는 양도 만만치 않고요.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. 이제 농사를 짓고도 남는 게 크게 없어요. 저도 올해 이제 고추 농사를 좀 지으면서 한 6천 포기, 예, 홍고추 6천 포기 심고 청양 3천 포기 심어가지고 총 9천 포기 심었는데, 크게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. 이제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고 나면은 제가 일한 인건비 정도 그렇게 떨어집니다. 계산을 해보니까. 뭐 그래서 농사로 크게 돈을 벌겠다 하면은 정말 많은 양의 농사를 져야 됩니다. 대규모로. 그래야지 어느 정도 떨어지지, 그렇지 않고서는 소득이 굉장히 힘듭니다. 시골에서 돈 1,000만 원 버는 거는 1년 사이클이 돌아가서 1년 사이클이 한 사이클이 돌아가야지 소득이 됩니다. 즉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만들고 파종을 해가지고 모종을 만들고 모종을 심고 키우고 나서 가을에 다 수확을 해서 판매까지 다 이루어져야지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내에서 돈 100만 원 만드는 것보다 시골에서 돈 100만 원 만드는 게 더 힘듭니다. 저도 뭐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 자랐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뭐 크게 농사를 졌어요. 그때 저도 그때도 크게 농사를 졌습니다. 뭐 4.5톤 트럭으로 배추 농사를 한 해 한 40차 50차, 예, 40차 50차 정도 막 했고, 그 다음에 그 소도 한 20마리 가까이 이렇게 키우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뭐 농사를 저는 뭐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집안이 이제 짓고 막 이랬으니까 그거를 쭉 지켜봐왔거든요. 그래서 뭐 돈을 버냐? 돈을 버는 거는 없습니다. 계속 마이너스, 마이너스. 제가 기억났던 게 중3 때 그 농사를 계속 짓다 보니까 뭐 인건비 주고 뭐 하면은 나중에 팔지 못하니까 꽝입니다. 그래서 3년 연속 꽝 되니까 3년 연속 뭐 배추를 하나도 못 팔고 막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가세가 기울어가지고, 제가 기억나는 게 중3 때 저희 뭐 용돈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학교 다니면서. 그래가지고 부모님은 도저히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손을 들어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 폐농하고 이제 시내로 이사를 해가지고 시내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, 그 다음에 농사 지으면서 생긴 빚 뭐 이제 이런 거 좀 정리하고 채무를 갚으셨죠.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. 그것도 한 10년 이상. 그래서 귀농을 하겠다, 역으로 이제 귀농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꼼꼼히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농사로 돈을 번다, 뭐 이런 거는 감히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. 농사로 돈 버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된다. 뭐 퍼센트로 따지면 30% 될까? 뭐 한 그 정도? 그리고 고소득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3% 이내에 들 거예요. 근데 그 뭐 방송에 나오는 고소득
뭐 한다, 뭐 몇 억을 번다,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송들은 저는 생각하기에 거의 다 뻥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 경험해 본 상으로는 뭐 저도 이제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막 뻥을 치려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. 저도 뭐 이제 올해 고추 농사 지어봐서 고추 6,000포기, 홍고추 6,000포기 심고 청양고추 3,000포기 심어서 총 9,000포기 심었는데 저랑 와이프 그리고 부모님 두 분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. 아버지는 이제 많이 못 도와주시고 그래도 아버지도 와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. 도와주시고 그런데도 9,000포기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수확할 때도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청양은 뭐 거의 수익이 안 됐어요. 그러고 병충해도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든지 그랬는데 올해도 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돈이.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청량을 확 줄여버리고 거의 이제 안 심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고추 위주로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올해 돈을 조금 고추로 이제 좀 만져보긴 만져봤어요. 근데 그렇게 해보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조금씩 이제 노하우가 좀 쌓이는 거죠.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,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전혀 잘 모르시면서 이제 막 투자를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. 지금 이제 귀농 창업 자금으로 정부에서 해주는 게 연 2%짜리 3억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. 그리고 뭐 이제 농가 구입 비용 해가지고 5천만 원 또는 뭐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뭐 7천만 원 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비용 3억에서 3억 5천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대출을 받으면 바로 정말 귀농 빚쟁이가 됩니다. 요새 뭐 이제 귀농 빚쟁이가 트렌드인데 그거를 너무 귀농 빚쟁이로 살면은 정말 영혼까지 빚이 쌓여 있으면 사람이 정말 핍박해요 삶이.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좀 되게 힘들어요. 귀농 창업 자금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되게 받기 좀 쉽다. 그리고 뭐 받아서 3억이나 되는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받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. 받아서 쓰는 거는 쉬운데 이게 갚기는 굉장히 힘들어요.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만큼 소득이 나와 가지고 이게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3억에서 3억 5천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. 3억 농업 귀농 창업 자금을 3억 빌리고 그 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을 한 5천에서 7천 뭐 이렇게 빌릴 수 있는데 빌리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. 그 다음에 이자는 2%. 그래서 뭐 원금 상환하지 않을 때는 이자만 낼 때는 그럭저럭 뭐 낼 수 있어요. 뭐 1년 이자 그래봐야 뭐 한 600, 뭐 500, 600 정도밖에 안 되니까. 그래서 한 달에 뭐 5, 60만 원 이렇게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. 이자만 내는 거죠. 그러니까. 근데 원금 상환이 도래가 되면은 원금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자까지 합치면은 300, 뭐 한 60만 원, 70만 원 뭐 이렇게 내야 돼요. 근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300만 원, 뭐 350만 원 이렇게 다달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. 그래서 뭐 청년 귀농하시는 분들이 3억 금방 대출 받아가지고 그까이 거 뭐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완전히 이거는 비추입니다. 3억을 쓰는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은 받아가지고 3억을 이제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땅을 구입하는 데 이제 쓴다고요. 땅을 구입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. 그래서 3억 토지를 이제 평당 여기도 춘천 근방 같은 경우에는 평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래서 한 400평만 사도 한 2억 가까이 돼요. 그리고 한 1억 정도는 그 안에 또 뭐 시설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또 금방 1억을 또 써버립니다. 비닐하우스도 설치해야 되고 그 안에 뭐 재배기를 들인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또 금방 1억을 써버려요. 그래서 많이 농사를 져도 뭐 딸기를 예로 들면은
딸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평당 한 동이니까 2동 정도 지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한 동당 1년 소득이 뭐 많이 나오면 3천만 원, 뭐 2천만 원, 3천만 원, 요렇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요렇게 번다고 합니다. 그러면 2동 해봐야 4천에서 6천 벌어요. 그것도 농사가 잘 돼서 다 판매가 돼서 자기한테 소득이 들어온 게 이제 그런 거예요. 뭐 한 6천 정도 들어오면은 1년 이자하고 원금하고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자기의 들어가는 생활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생활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생활비도 한 달에 한 200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요새 같은 시세에는 1년 매출이 한 6천 정도 나옵니다. 근데 그게 순이익으로 계산하면 6천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낮은 거예요. 그래서 뭐 나가고 이러면은 돈이 버는 게 별로 없어요. 이 창업 자금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귀농 빚쟁이가 됩니다, 정말. 그래서 5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상환하기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거의 그냥 바로 받는 거는 안 좋다. 어느 정도 기술이 쌓여 있고 축적되고 나서 뭐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이렇게 대출을 빌려서 갚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예전에 뭐 사업을 한번 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출은 안 받고 그냥 농지 임대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농지를 구입하라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뭐 지금 구입할 때도 많아요. 주변에 보면은 땅이 많습니다. 그 어르신들이 이제 농사를 못 지으셔가지고 내놓은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뭐 평당 40만 원, 싸봐야 뭐 30만 원, 20만 원, 30만 원, 그리고 뭐 4, 50만 원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인데, 그거 사는 순간 빚을 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요새 뭐 임대료도 싸요. 춘천 근방에서도 평당 1,000원 정도면은 땅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임대료도 싸고 이러니까 굳이 땅을 꼭 사서 뭐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이러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노지로만 해가지고 지금 노지 땅을 약 한 2,000평을 빌려서 노지로만 지금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, 기본적으로 돈이 이제 들어가는 걸 좀 줄여야 돼요.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. 초기 투자 비용이 많으면 나중에 나 더 이상 뭐 농사를 못 질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철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폐기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.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. 땅을 투자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땅을 놔두면은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 땅값이 올라가지 않냐. 뭐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, 근데 땅이 팔려야지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. 현금의 유동성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. 그래서 나중에 그 땅값이 올라갔더라도 팔지 못하면은 뭐 그냥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자 물어주고 원금 상환하고 이러다 보면은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. 그 못 상환하게 되면은 경매에 넘어갑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거기다가 스마트팜 하시겠다는 분들은 더 큰 액수가 들어가죠. 그래서 스마트팜 하는 거는 정말 큰 리스크를 갖고 하는 거예요. 뭐 생산량이 더 많이 늘어난다, 뭐 몇 억을 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막 그 뭐 선전하는 거나 가서 얘기를 듣고 이런 거 보면은, 근데 그 개수를 이렇게 쭉 세어 보면은 생산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. 이론상으로는 뭐 계산상으로는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농업이라는 게 계산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스마트팜 이것도 되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,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팜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. 그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게 소득이 다 안 나옵니다. 농사를 이렇게 뭐 모종을 심었다 해가지고 그게 다 수익으로 나중에 다 팔 수 있냐? 그게 아닙니다. 수익으로 다 바꿔지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. 왜냐면은 병충해가 생기거나 뭐 이러면 수확할 게 하나도 없어요.
그 다 버려야 됩니다. 그럼 초기 투자 비용 1년에 농사 지으려고 다 투자했던 비용들이 다 로스가 돼버리는 거예요. 저는 뭐 이제 서울서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저 얘기했죠. 저는 이제 육군 대위로 이제 전역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갖고 나왔어요. 그래갖고 그거를 뻥튀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. 한 2년 만에. 그리고 또 전역하면서 장교 뭐 특제 뭐 이런 거 있어요.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회사 대기업에 들어가서 팀장까지 이제 한 2년 만에 팀장까지 달고 좀 그 뭐 좀 제 잘난 맛도 있고 막 이런 생각도 있었고 주머니 돈도 좀 있고 막 이러니까 애가 겁이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내 일을 할 거야 하면서 딱 해서 했는데 서울 가서 이제 막 음식점을 차리고 막 이랬거든요. 그래서 한 2년 만에 한 2억을 다 말아 먹었습니다. 제가 벌어놨던 돈을. 그리고 또 다시 뭐 중소기업 회사 들어가서 뭐 이제 이거 한 2년 정도 뭐 이렇게 또 팀장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스트레스 너무 받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한테 치이고 그래서 밭에 가서 잠깐 일을 하는데 막 그 왜 집중하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땅을 이렇게 풀 뽑고 뭘 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, 그게. 그래서 피곤하고 막 이럴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잠잘 수 있고 피곤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. 그냥 꿀잠을 잘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5월 달에 밭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바람 부는 소리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그다음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것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에서 정말 피폐해져 있던 제 정신이 정말 정화가 된다 그럴까?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그때 결심을 하고 부모님들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. 그래서 3년 동안은 뭐 근데 기술이 없으니까 거의 다 내리고 망했어요. 그래서 뭐 남는 것도 없고 계속 마이너스였고